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될 경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양천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9천억 원의 규모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체육 분야에는 185억 원이, 교육 분야에 298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꼭대기 마을의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산촌마을 주민들은 장작과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도심과는 다른 산촌마을의 겨울나기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내년도 예산안 9천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44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분야별로 보면 체육 분야에는 전년 대비 45억 원 증가한 185억 원, 교육 분야에 29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4,8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양천구의 내년도 예산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내년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에서 많게는 7만 명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7차 유행 상황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5만 4,900여 명으로 지난주 5만 3,900여 명에 비해서 소폭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망하시는 분도 매일 48분으로 치명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앞으로 재유행 요인들, 예를 들면 겨울철에 밀폐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또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이 증가한다든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면역력, 그리고 면역 회피력이 높아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그리고 낮은 겨울 접종률 등으로 오히려 증가세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철은 코로나 이외에도 각종 심내혈관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여러 호흡기 감염병 등의 중환자가 증가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확진자 수와 중증 환자 발생은 의료 대응 체계에도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1월 말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앞서서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새해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호흡기 감염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와 같은 여러 감염병으로부터 본인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증명된 매우 중요한 과학적인 방역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또 마스크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은 상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잘 착용해 오셨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그리고 특히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 중이고 앞으로 유행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는 시기상조로 보이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겨울철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책적 노력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지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표에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 인구 집단의 면역 수준,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률이라든지 또 면역 회피력이 높은 새로운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유행 여부, 우리나라 감염 유행 상황과 의료 대응 체계 여력, 중증 환자 발생과 인명 피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감염 전파의 고위험군,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슈퍼 전파 환경 등도 지표를 평가해서 장소별로 상황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차등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층이 모여 계시는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 감염 의심 환자가 많이 모이는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이런 데서는 방문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근무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밀폐된 환경 속에서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접촉을 하게 되는 대중교통이라든지 또 밀집도가 높은 실내에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교육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는 정책 등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안심소득 국제 포럼에 참석해 현행 복지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새로운 소득 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을 전국적 의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안심소득 기준액과 소득의 차액을 서울시가 일정 비율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전용 온라인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정책 제안을 위한 온라인 창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인 청년 몽땅 정보통에 신설되는데요. 청년 누구든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일자리, 주거, 불평등 문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올해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은뜨락 도서관에 독서 보조기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서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등 정보를 접할 때 도움을 주는 기기인데요. 은뜨락 도서관에 설치된 독서 보조기기는 휴대용 독서 확대기, 화면 낭독 프로그램, 공공보청기 등 6종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김난영 아나운서는 겨울나기 준비해 두셨어요? 네, 저는 집에 보일러 온도를 좀 높였고요. 네. 가습기를 준비하고 두툼한 잠옷을 꺼냈습니다. 그렇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의 겨울 준비 모습일 텐데 네. 그러면 산촌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월동 준비하고 계실까요? 일단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춥다 보니까 이분들의 월동 준비는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김수아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 자연이 좋아 귀촌한 차순민 씨. 해발 1000m가 넘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꼭대기 마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영하 20도 추위를 이곳에 와서야 경험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영하 25도까지 여기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물 뿌리면 막 이렇게 얼 정도로. 산촌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 작년보다 더 철저히 월동 준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뜨거운 물입니다. 아침이면 수도가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전에 물을 뺐는데도 아침에 물을 틀면 수도 꼭지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뭐 드라이기로 말리든가 아니면 더 물을 부어야 되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로 40분. 발이 묶일 경우를 대비해 생필품을 미리 쟁여둡니다. 필수품들은 항상 좀 많이 이제 쟁여놔야 되는 부분.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준비를 해서 비닐하우스 안에다 미리 이제 묻어 좀 두고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난방은 화목난로로 해결합니다. 기름 연료나 연탄보다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미리 충분히 장작을 쪼개 놓습니다.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추위지만 차 씨는 자연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공기라든지 보이는 풍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햇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으니까는 뭐 아직까지는 싫다라는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연말을 맞아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이 정기 연주회 등 다양한 무료 공연을 개최합니다. 은평연극협회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은평문화예술회관 숲속극장에서 정기 공연을 여는데요. 녹번동 전투에서 29살의 나이로 사망한 미국인 청년 윌리엄 해밀턴 쇼 중위를 다룬 연극인데요. 오는 17일 오후 4시에는 은평중학교 대강당에서 제2회 란 뮤직 팝스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 희망 드림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오는 23일과 29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은평국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서울 색소폰 오케스트라가 각각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전략 사업을 육성합니다. 먼저 서부권에는 상암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 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옛 노량진 수산시장 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해 창업 R&D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북권은 창동과 상계 일대를 동북권역 중심도시로 육성하며 동남권은 국제 업무와 전시회의 중심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학과 창업기업을 연계한 권역별 캠퍼스타운 지구를 만들고 노인이 많은 자치구에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합니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량리역에는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강변북로와 동부, 경부 간선도로는 지화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